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헬스장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집안일, 사회적 의무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체육관 방문을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홈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운동 트렌드가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이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과연 홈트레이닝이 근육을 키우는데 정말 효과적일까 의문을 갖는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0년 전 세계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의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결과 헬스장은 문을 닫거나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홈트레이닝 영상이 올라왔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선보여졌다. 덤벨을 구비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다양한 운동법들이 인기를 끌었다. 홈트레이닝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가능하다. 고가의 헬스장 회원권이나 기구를 구입하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데 이를 홈트레이닝에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기 몸을 활용한 운동도 충분히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라 한다. 특히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의 전신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꾸준히 하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만 원하는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덤벨이나 밴드 같은 적절한 보조 기구를 활용하면 좋다. 또한 홈트레이닝의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이다.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느 때보다도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을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 홈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한 각자의 경험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6개월간의 홈트레이닝으로 체중을 줄이고 근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는 헬스장에서 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체력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결국 홈트레이닝의 효과는 개인의 노력과 지속력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홈트레이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홈트레이닝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미나는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다. 일과 후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지쳐 있었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져가고 있음을 점점 더 실감했다. 어느 고단했던 주말 아침, 미나는 잘 나오지 않는 기지개를 겨우겨우 펴며 창문을 열었다. 그때 창밖에서 아침 산책을 하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여유롭게 스트레칭을 하며 활기차게 걷고 있었다. 미나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던 노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이러한 여유로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미나는 그날부터 무엇이든 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월요일, 미나는 인터넷에서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검색해보았다. 그중 10분 아침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딱 10분만 투자하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설명을 보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클릭했다. 그날 아침, 미나는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일어나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비디오는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어깨와 팔,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몸을 늘려가는 동작들이 평소에는 쌓여있는 긴장을 한 겹 한 겹 풀어주는 것 같았다. 특히 등과 허리의 스트레칭에서 미나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근육의 묵직함과 피로를 느꼈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난 뒤 미나는 어느 때보다도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전 내내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었다. 매일 아침의 스트레칭은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어느새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요가 매트를 펴고 자신만의 운동 시간에 빠져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시간이 갈수록 그 10분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크게 변화시킴을 깨달았다. 2개월쯤 지나자 미나의 신체는 물론이고 마음의 자세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거움이 따르지 않았고 일상이 한결 활기차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작은 아침 습관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며 권장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하던 일로부터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아침에 짧고 집중된 스트레칭으로 가라앉히기 시작한 미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늘 하루를 마주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포부를 다졌다. 이렇게 미나의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일상 속 큰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하루 10분 건강을 위한 아침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한 덕분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특히 건강에 관한 신화와 오해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건강 신화들을 파헤치고 그 기원,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반박하는 과학적 진실에 대해 탐구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후반 다이어트 운동,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저지방 및 무지방 제품들이 건강한 대안으로 홍보되었던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체중 증가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며 진실을 가립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소비하는 지방의 종류가 양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에 있는 건강한 지방은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지방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는 지속적인 신화를 다룹니다. 이 신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빵, 파스타 및 기타 탄수화물 풍부한 음식을 회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섭취의 선택과 양입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는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를 제공하며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 많은 간식과 흰빵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핍과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화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신체의 독소를 정화한다는 생각입니다. 패스트푸드 소비와 환경 오염의 시대에서 디톡스 다이어트는 신체를 리셋하는 방법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다이어트는 주스 단식이나 허브 보충제를 섭취하는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며 독소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으로 광고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이미 간, 신장, 폐 및 기타 장기를 사용하여 정교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톡스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사실 일부는 영양 결핍이나 대사 균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연한 신화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신체 기능에 중요하지만 필요한 물의 양은 개인의 기후, 신체 활동 수준 및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신화는 영양 가이드라인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과 기타 음료에서 얻는 수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적인 것이 항상 더 좋다는 신념을 살펴봅니다. 이 신화는 음식,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자연이라고 표시된 것이 본질적으로 더 안전하거나 더 유익하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 물질은 해로울 수 있으며 독버섯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꽃가루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반면 특정 의약품 같은 합성 제품은 철저한 검사를 거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마케팅 레이블이 아닌 증거와 효능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신화는 많은 과학적 증거가 이를 반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신화는 1998년에 발표된 이제는 철회된 연구에서 유래했으며 그 후로도 철저히 반박되었습니다. 연구마다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불신과 잘못된 정보는 신화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생과 백신에 대한 주저함을 초래하며 건강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신화를 반박합니다. 이 믿음은 감기 자체만큼이나 흔합니다. 감기가 속하는 계절이 추운 달인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계절적 발생의 이유는 사람들 이 실내에 모여 있어 세균이 더 쉽게 전파되기 때문이지 외부의 온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 신화는 종종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쉽게 달라붙습니다. 이들은 오해, 역사적 맥락 또는 심지어 실험 결과가 잘못 전달된 것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증거 기반 정보를 추구하고 과학적 합의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회의적 태도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신화와 그 이면의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건강 여정에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